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어제 이 메비우스 띠랑 클라인 바틀 때문에 챗GPT랑 30분 정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30분 동안 이 메비우스 띠랑 클라인 바틀 이 두 개 가지고 채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메비우스 띠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뤘던 그런 기하학인데요. 그런 공간 물체인데요. 제가 어제 챗GPT랑 한 30분 동안 채팅하면서 제가 이 메비우스 띠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새로 알게 되었고요. 이 클라인 바틀은 의외적으로 좀 직관적인데 이 메비우스 띠는 생각보다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클라인 바틀과 메비우스 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Algebraic Topology 알렌 해처 이 책에서 서문을 읽어보면요. 이 책에서 두 가지 내용을 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호모토피이고요. 다른 하나는 호몰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호모토피와 호몰로지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호몰로지는 위상 공간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위상 공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호모토피는 기술한 위상 공간을 변형하는 데 사용합니다. 위상 공간을 기술하게 되면 그거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상 공간을 기술하는 게 호몰로지고요. 그 호몰로지를 이용해서 위상 공간을 기술하고 그 기술한 위상 공간을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려면 알고리즘에 맞게 변형해 줘야 하는데 그 변형하는 게 호모토피입니다. 위상 공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위상 공간이 기하학적 물체 또는 개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구라든가 타원이라든가 토러스라든가 클라인 바틀이라든가 이런 기하학적 물체를 수치적으로 기술하는 게 호몰로지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기술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 기술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형해 주는 게 호모토피입니다.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 호몰로지를 사용하고요. 그 기술한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형시켜 주는 그런 게 호모토피입니다. 그래서 둘 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게 바로 호몰로지와 호모토피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면 모 대학 교수라는 분이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학 교수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다른 외국의 수학 교수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학 교수들이 설명할 때 잘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리지 않으니까 가르칠 거고요. 근데 잘 듣고 나서 그걸로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수학책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책을 공부하고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딱 해보면요. 책에서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학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려고 해보면 그 수학책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이 수학책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책으로 수학 이론을 공부하고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고 해보면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책에서 빠진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책에는 항상 범위가 있잖아요. 문제를 다루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빠진 부분을 메우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못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터팔라지 이 책에는 알고리즘을 앞으로 구현해 나갈 건데요. 일단 이론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건데요. 수학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걸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 봐야
제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활용을 뜻합니다. 실제 문제의 활용,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공학적인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내가 이론상으로 배웠던 그 수학을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그 순수 수학적인 이론만 계속 다루면요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버리고 허공에 붕 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고요 제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는 틀린 부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고요. 토팔로지에서 다루는 게 호모토피가 있고요 호몰로지가 있습니다. 이 호모토피는요 트랜스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하 공간을 다른 기하 공간으로 트랜스폼 변환하는 것을 다루고요 호몰로지는 기하 공간을 기술해야 데이터 구조로 표현을 해야 그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변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몰로지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기술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런 형상을 데이터 구조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기술한 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변환한 게 호모토피고 호몰로지는 이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웁니다. 이런 차이를 아시면 이런 책에서 왜 호모토피와 호몰로지를 가르치는지 아시게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고요. 제가 챗GPT랑 거의 30분 동안 싸웠는데요. 싸우게 된 원인이 용어 때문입니다. 이 용어 때문에 30분 동안 싸웠는데요. 이거는 메비우스 스트립이라 부르고요. 이거는 클라인 바틀입니다. 이 메비우스 띠에서 바운더리가 1이라 그러고요. 이 클라인 바틀에서 바운더리가 0이라고 합니다. 이 바운더리를 한 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한 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틀린 생각이고요. 이 바운더리를 edge, 변 또는 가장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자리, 변 또는 가장자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토폴로지에서 제가 육면체를 대충 그렸는데요. 이 변이 뭐냐 그러면 이 변은요 3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3차원이잖아요. 이거는 면입니다. 면은 2차원으로 표현되고요. 요 가장자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요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edg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부릅니다. 3차원에서 면은 2차원이고요. 요 가장자리 변은 1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면이 2차원이 된다는 뜻은 제가 앞 동영상에서 서피스를 나타낼 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서피스를 나타낸다고 앞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피스와 서피스,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요 직선 또는 곡선을
가장자리라 부릅니다. edge라고 부르고요. 이 edge는 육면체처럼 다각형일 때, 그러니까 다각형을 폴리히드런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의 복수는 폴리히드라. 이거는 단수이고 폴리히드라는 복수입니다. 다각형을 다룰 때는 edge라 부르고요. 이 메비우스 스트립과 클라인바틀은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바운더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토폴로지에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메비우스 스트립에는 바운더리가 하나가 있고 클라인바틀에는 바운더리가 없대요. 바운더리가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메비우스 스트립에도 한계가 분명히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대수학에서 다루는 그런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반이다. 그게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이미 반은 한 거고요. 시작할 때까지 결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메비우스띠에서 바운더리가 챗GPT에서 한계라고 말하더라고요. 클라인바틀에서 바운더리가 연결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그렸고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렸고 요쪽 가장자리는 까만색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렉탱귤러 스트립입니다. 뭐 새로울 거 없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끌어 놓았고 요 부분을 비틉니다. 요 부분을 비틀면요 요쪽이 파란색 부분이 될 테고요 요쪽이 빨간색 부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손으로 비틉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하면요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두 부분을 서로 비틀어서 연결시키면 요 X로 표시된 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틀어서 붙여버리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연결돼 버리고요.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과 붙어버리는데요. 위로 잘 올라가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그리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두 스트립의 접합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갖다 붙인 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색깔로 시작하겠는데요. 여기서 이 테두리를 따라갑니다. 쭉 따라갔더니요. 잘 보세요. 이 테두리를 따라갑니다. 바운드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빨간색이요. 여기 시작할 때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과 붙어버렸습니다. 다시 보세요. 요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테두리를 쭉 따라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파란색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쭉 보세요. 계속 따라갑니다. 테두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테두리를 계속 따라갑니다. 테두리를 계속 따라가요. 테두리를 계속 따라가요. 테두리를 계속 따라가면 원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파란색에서 테두리를 따라갑니다. 테두리를 따라가고요. 따라가고 빨간색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테두리를 따라갑니다.
테두리를 계속 따라가고요. 계속 따라가고요. 계속 따라가고 원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 스트립에는 바운더리, 즉 테두리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챗 GPT로 들어왔고요. 챗 GPT에서 explain Mebius strip and Klein-Bartel in the context of topology. 토폴로지 관점에서 메비우스 스트립과 클라인-바틀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In topology, both Mebius strip and Klein-Bartel are fascinating surfaces that exhibit properties quite different from the more familiar surfaces like planes and spheres. 위상수학에서 메비우스 스트립과 클라인-바틀은 아주 매혹적인 공면이고 평면이나 구와 같은 우리가 익숙한 공면과는 매우 다른 quite different,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먼저 메비우스 스트립을 설명하는데 The Mebius strip is one-sided surface. 메비우스 스트립에는 면이 하나만 있다. 이런 뜻이고요. With only one boundary component. 테두리가, 바운더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It can be constructed taking rectangular strip of paper. 종이 사각형 스트립을 giving it a half twist. 반만 비틀어서 then join the ends together. 끝을 서로 붙이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세 가지 특성을 마련하는데 non-orientable. 그러니까 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한번 읽어볼게요. The Mebius strip is non-orientable, meaning it does not have well-defined left and right side. 그러니까 메비우스 스트립에는 왼쪽 또는 오른쪽 같은 it does not have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If you move along the surface, 표면 위에서, 공면 위에서 이동할 경우 you can end up on what appears to be the other side without crossing the edge. 가장자리를 건너지 않고 다른 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one-sided, 한쪽 면만 있다는 거고요. one edge, 가장자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one edge라는 말은 위에서 one boundary component,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가 대수학에서 말하는 한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클라인-바틀을 살펴보면요. The Klein-Bartel is more complex surface compared to Mebius strip. 메비우스 스트립과 비교해서 클라인-바틀은 more complex surface, 더 복잡한 공면이다. It cannot be embedded in three-dimensional Euclidean space without self-intersecting. 클라인-바틀은 self-intersection, 서로 꼬이지 않고 겹치지 않고 만나지 않고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embed,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Conceptually, it can be thought of as a surface where Mebius strip is extended to higher dimension. 메비우스 스트립은 면이기 때문에 2차원 면인데 그거를 더 높은 차원, 예를 들면 3차원으로 확장시켰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다. 역시 non-orientable,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이 뜻이고요. Like Mebius strip, 메비우스 스트립처럼 클라인-바틀은 non-orientable,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It lacks a consistent notion of inside and outside. 클라인-바틀에서는 내부와 외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No boundary, 클라인-바틀에는 아예 테두리조차 없습니다. The Klein-Bartel does not have any edge or boundary. 클라인-바틀에는 가장자리 또는 테두리가 없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영어에서 이 명사가 or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때는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와 바운더리는 같은 말입니다. 클라인-바틀에서는 가장자리 또는 테두리가 아예 없다 이런 뜻입니다. It is a closed surface, 닫혀있는 공면이다. Meaning,
You can travel around it indefinitely without encountering a boundary. 바운더리, 테두리를 만나지 않고 indefinitely, 무한정 travel around,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closed surface라는 말은 테두리, 바운더리를 만나지 않고 무한정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면을 말합니다. self intersection, 자체가 서로 꼬여있다,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In three-dimensional space, 3차원 공간에서 constructing a climb bar를 3차원 공간에서 climb bar를 구성하면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involve self intersection, 자기 자체가 서로 꼬이게 된다, 서로 교차하게 된다. However, in four-dimensional space, 그러나 4차원 공간에서 it can be represented without these intersection, 이런 교차점 없이 represented, 기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클라임 바트를 3차원에서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셀프 인터섹션이 생기는데 4차원 공간에서 클라임 바트를 기술하면 without this intersection, 이런 자체 교차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선머리를 읽어보면 Möbius strip, non-orientable surface with one side and one edge. It is simple, one-dimensional example of non-orientability. 클라임 바틀에서는 a more complex, non-orientable surface without edges or boundaries. It cannot be fully represented in 3D without intersection. 교차 없이 3차원 공간에서 완전히 나타낼 수가 없고 and provide insights into higher dimensional topological concept. 여기서 both surface, Möbius surface와 Klein surface 둘 모두는 challenge our intuition about the shape and surface. 우리가 모양과 또는 공면에 대한 our intuition, 직관을 challenge, 도전한다보다는 우리의 직관이 틀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스트립과 클라임 바틀은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그런 공면 또는 모양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뜻이고요. Demonstrating how topology often depart from our everyday understanding of geometry. 위상 또는 위상수학이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 기하에 대한 이해와 often depart,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demonstrating, 실제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표형식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display in tabular format, 이렇게 해주면 두 개를 표형식으로 비교해줍니다. 이렇게 표형식으로 비교해서 읽어보면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비우스 스트립을 또는 클라임 바틀을 어떻게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학의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 배우잖아요. 수학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그래서 provide parametric equations for Möbius strip and Klein barrel, 이렇게 메비우스 스트립과 클라임 바틀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제공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파라미터, 면이니까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두 개의 파라미터 UV를 이용해서 XYZ 파라미터식을 줬고요. 클라임 바틀 경우에도 두 개의 파라미터 UV를 사용해서 3차원으로 방정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스트립의 파라미터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클라임 바틀의 매개 변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클라임 바틀 경우에 parameterize the Klein barrel with 3 parameters. 세 개의 파라미터로 클라임 바틀을 나타내면 4차원 공간에서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요. 클라임 바틀에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거는 서피스고요. 서피스를 세 개의 파라미터로 나타내면 4차원 공간에서 클라임 바틀을
그래서 3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클라임 바트를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3차원으로 나왔네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촬영할 때요, Dance to the Tune of Life, 이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찍을 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시스템 바이올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진화론,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구절 때문에 위상수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의 PDF는 못 구했습니다. 하드 카피를 갖고 있는데요. 그 책의 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s shown in this chapter, 이 챕터에서 표시했듯이 each of the stages of trying to find the center of the universe was an application of this very general principle of relativity. 이 장에서 보여줬듯이 우주의 중심을 발견하려는 각각의 스테이지,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는 was an application of this very general principle of relativity. 이렇게 매우 일반화된 상대성 이론을 application, 활용한 것이다. The stages, 단계는 first, 첫 번째, abandon the idea of the earth as flat, while all the rest of the universe is spherical. 첫 번째 단계는 우주 전체가 spherical,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생각을 첫 번째 버려라, 이런 말이고요. Second, 두 번째는 abandon the idea that the earth is center.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고요. Third, 세 번째는 abandon the idea that the sun is the center.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Fourth, 네 번째는 abandon the idea of any privileged frames for movement. Movement is always relative. 그러니까 운동을 위한 privileged frame, 어떤 구체적인 프레임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Movement is always relative. 운동은 항상 상대적이다. Fifth, 다섯 번째, abandon the idea that there could be a center. All frames of reference are equivalent. 중심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모든 frame of reference, 좌표계는 equivalent, 동등하다. Sixth, 여섯 번째, abandon the assumption that space-time is Euclidean. 공간, 시간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그런 가설을 버려라. 이 책은 진화 생물학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만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위상수학을 공부해야겠다 결심을 했고요.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입니다. 구. 이 구에는 구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잖아요. 구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임 바틀이고요. 이 클라임 바틀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없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없는데요. 이거는 닫혀 있습니다. 이거는 구이고요. 이거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닫혀 있습니다. 이 클라임 바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제가 요 꼭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이 클라임 바틀 바깥쪽 면을 따라 돕니다. 지금 이 클라임 바틀 바깥쪽 면을 따라 돌고요.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바깥쪽 면을 따라 도는데요. 지금 바깥쪽 면에 있습니다. 이 클라임 바틀의 바깥쪽 면을 따라 돌고 있고요. 요 지점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을 지금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바틀, 마우스 커서가 이 클라이언트 바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쪽을 따라 돌고 있고요. 이 안쪽을 따라 쭉 돌다가 여기서요, 바깥쪽으로 다시 나옵니다. 처음에 바깥쪽에서 출발했다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출발했다가 이 지점에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계속 돕니다. 이건 지금 안쪽을 돌고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지금 안쪽을 돌고 있는데요. 안쪽에서 또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전체 면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를 이 면을 늘려서 입체적으로 만든 게 이 클라인 바틀입니다. 이 클라인 바틀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없는데 이거는 닫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닫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U, V, W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라인 바틀을 기술했습니다.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라인 바틀의 면을 기술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4차원입니다. 4차원인데 X, Y, Z 밖에 안 나왔고요. 여기 한 차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4차원 클라인 바틀인데 3차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헷갈립니까? 아마 헷갈릴 겁니다. 처음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겁니다. 자, 제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클라인 바틀을 보세요. requires 4D space 4차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for a proper representation without intersection 서로 교차하지 않고 클라인 바틀을 표시하려면 4차원 공간이 필요합니다. 4차원 공간에서 서피스, 면은 3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피스, 면은 2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차원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기 메비우스 스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비우스 스트립을 2차원으로 공면이니까 2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3차원으로 표시하면 without self intersection 꼬임 없이 이 메비우스 띠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상시학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후 그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